무속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러기 어려운데 성장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분이 약간 저를 되게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저주요? 네. 미국은 무속이 조상님을 찾아가면 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무속이 어딨어요. 협업하실래? 괜찮다. 그렇죠. 공식 협업기관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토킹헤즈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종봉 작가님, 무속인 함수연님,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 김규현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주로. 이거 샤머니즘 얘기 많습니다. 듣고 웹툰 작가를 왜 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회계사 듣고 안심했어요. 저는 회계사보다는 좀 관심이 있겠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왜죠? 그러니까 무속인께서 나오시는 걸 예상을 했는데 네. 웹툰 작가라서 의아했다가 네. 회계사니까 다른 이유로 불렀구나 나를. 그렇게 했겠죠. 예, 저는 이제 싸움 붙이시려고 부른 거잖아요. 아니에요. 샤머니즘과 정신의학의 다툼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실까? 두 분의 또 케미가 좀 어떨지 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접점 없을 것 같은 네 사람. 저까지 다섯이죠? 다섯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접점 있는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사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머니그래피 채널에서 샤머니즘을 얘기한다? 좀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섭외 받으시고 내가? 수연님 빼고. 우선 우리- 생각보다 저는 머니그래피에 어울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네. 예전에 머니그래피 나왔을 때도 웹툰에 대해서 돈이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색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너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맞아요. 곳이 샤머니즘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야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K 샤머니즘 이래가지고 캐대헌 덕분에 그렇죠. 외국인분들이 이 채널 좀 많이 봐주지 않을까. 서브타이틀 꼭 달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네.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이광민 선생님 이혼숙녀 캠프에서 뵙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그게 되었어요. 네, 본인 연반인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정체성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네.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네. 제가 이혼숙녀 캠프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제가 방송을 제일 많이 나갔던 거는 그 알이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초반에는 약간 이 무속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예, 아. 피해자분이나 가해자분들 중에서도 아, 있으셨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샤머니즘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해자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가해자라고 하셔가지고 투비 거의 계신 거예요. 네, 전혀 그럴 리가 없었다는 거. 네. 어디 양쪽에 다 있네요. 결혼할 때 사주 보러 갔다가 이혼할 때 이쪽에. 괜찮네요. 아, 그리고 금융 상담은 이쪽.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재산 분할 뭐 하실 거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쓰실 건가요? 보통 싸움은 심심할 때 나거든요.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컨텐츠 제작자. 근데 선생님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저희 집안 자체가 목사 집안이에요. 그게 어느 쪽으로 올라가냐면 고조 할아버지로 올라가요. 진짜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까지 목사예요. 그 저희 아버지 때에서 대가 끊겼죠. 저희 이제 할머니의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네. 할머니가 이제 어릴 적부터 약간 귀신을 좀 보셨어요. 저한테 가끔씩 전화가 오세요. 기도를 하는데 네 얼굴이 어떻더라? 혹시 안 좋은 일 있니? 혹시 좋은 일 있니? 네. 그런 거를 그냥 보시는데 대부분 맞았어요. 근데 약간 신기 아니에요? 그것도 신기 같은 그쵸, 거죠. 이거 신기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귀신 본 적 있고 귀신 들리는 거 본 적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두제거리는. 선생님은 전문이신데도 이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고 이쪽의 세계를 좀 인정하시는. 근데 뭐 저도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독교 집안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죠. 그쵸. 네, 천사도 믿고 귀신도 믿고 네네. 이제 뭐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해석하긴 하지만 네. 이건 믿음의 영역이어가지고요. 맞아요. 네.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의 영역이죠. 약간 신기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이제 리크루팅 하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되냐. 맞아요. 이거잖아요. 아, 누가 토픽 먼저 할 여기 중에서 거에서.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함수연님은 현업에 계신 무당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 전까지만 해도 10년째 이제 은행원으로 열심히 착실하게 10년이면 정말 쉽지 않은 진짜 긴 네. 시간이죠. 시간이에요. 근데 업을 틀으신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국책은행 다녔거든요. 네. 거기서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좀 신병이 왔죠. 시작할 때부터요? 처음에는 막 의심하시고 이게 뭐지 아, 뭐지 근데 이러시다가 대충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신병이 어떻게 병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명이 맞아. 있으면 네, 고치면 되는데
병명이 없는 게 좀 아. 특징이고 사람이 좀 의미 없이 정신이 좀 나간다 그래야 되나? 특정한 거에 좀 꽂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소에 꽂힌다든지 뭐 특정 인물에 꽂힌다든지 일상생이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죠. 저 정신과 되게 오래 다녔어요. 실제로 저한테 진료 보시는 분도 예, 계세요? 심내림 받으신 분 계세요. 그리고도 계속 다니세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심 받고 나서는 수면제 다 끊고 네. 공황장애 약 다 끊고 다 괜찮아지시고. 거의 웹툰은 안 끊으셨죠? 아 웹툰은 못 끊죠. 웹툰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방금 찐텐 나와서 찐텐. 저건 찐텐이에요. 와. 오늘 뵀던 모습 중에 가장 밝았어요. 이 시절이긴 하지만 웹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일반인인 척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아, 웹툰을 좋아하면 일반인이 아닌가요? 저희끼리는 읽고.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그런 게 덕력이 있어요? 큰 분과 일반인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네. 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무당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갇혀서 기도해야 되고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고 20살 때 굿이란 걸 처음 하는데 무당들이 하는 걸 보고 와 나 저거 할 바에는 은행 다니겠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굿하는 게 체력이 엄청나다면서요. 거의 공연이잖아요. 네, 아이돌 콘서트 하면 아이돌 공연. 계속 움직이듯이 네. 저희도 하다 보니까 저는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거의 정신적인 탈진 상태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맞아요. 진짜. 네. 근데 가족 중에 혹시 있으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저는- 신내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병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할머니가 근데 아기 때 왜 옛날에 할머니 때는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좀 기피하고 막 그럴 시대였으니까 무서워했죠. 네. 집안에 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왜 집에 법당 이렇게 부처님이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할머니 집에 자꾸 사람들이 와. 그래가지고 자, 문명이야? 그랬는데 나 고객님 할머님 친구가 되게 많네. 매주 하루 사람 문명 가서 돈을 내지 말고. 매번 다르고. 매번 달라. 그래서 할머니가 무당이야라는 거는 나중에 알았고요. 무의식 속에 저도 이 뭔가 막연한 인생의 고민이 무당한테 가면은 좀 편하겠다. 뭔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20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은행 다니면서 번 돈으로 무당집을 갔어요. 자, 이 얘기를 열심히 듣고 계신 우리 규현님. 제가 네, 듣기로 네. 굉장히 또 이쪽을 많이 좋아하신다. 매번 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맞아요. 보러 갔죠. 저한테 좋은 숫자를 이렇게 주셨었어요. 네, 그냥 3과 8이라는 숫자가 뭔가 잘 맞는다. 그래서 저희 회사 창업 기념일이 3월 8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는 이유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결국 믿음인 건데 그냥 이게 나한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걸 믿고 싶고 그 믿음을 뭔가 어딘가의 행위로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저한테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맞아요. 생기는 것 같고 네. 또 워낙 큰 돈을 만지시니까 그쵸, 이제 그쵸. 이런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불안을 낮춰주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믿긴 하네요. 왜냐면 이 정도로 아, 많이 좋아했구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느끼셨구나. 한 번은 예. 그 이제 일을 하다가 네.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달리기 러닝을 새벽에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서울숲 가보면 그 되게 큰 나무 가운데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있어요. 있어요. 네. 엄청 큰 나무 가운데 있는데 엄청 새벽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힘드니까 그 나무 이렇게 붙잡고 좀 도와줘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샤먼이에요. 네, 그죠. 아 얘기하다 보니 좀 많네요 이거. 마을마다 보면 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소신 같은 게 네. 있으니까. 그냥 도와줘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치. 그걸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찍어서 핸드폰 진짜 배경화면을 진심이다. 해놓고 근데 실제로 많이 뭐- 믿으시는데요. 아, 네. 많이 믿네요 저. 굿즈를 갖고 계세요. 아 저 오늘 잘 왔네요 여기. 아주 기본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아, 예. 이게 샤먼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잘 됐어요 그 일. 주연님이 그게 샤머니즘의 기본이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은 네. 그 고유명사 있잖아요. 뭐 산, 물, 뭐 나무, 네. 물. 이런 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음. 산에는 산신 할아버지, 그죠, 그죠. 물에는 용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빌었다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근본인 거죠. 네. 결국은 기복 신앙인 거예요. 빌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전쟁 나간 우리 아들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맞아. 이런 거. 근데 그때 진짜 막 제가 막 나무를 찾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 기분이 뭔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나무에 선악나무에 당산나무에서 빌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만지면서 막 기운 받고. 네.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네. 이제 누구 있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또 간절함이 있을 때 맞아. 해결책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또 보이셨겠죠, 딱 그 순간에. 맞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점 보고 상처받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원치 않게 그러니까 점을 제가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죠. 왜냐면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제가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는데 너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사주 한번 봐봐 네. 라고 하면서 좀 반강제로 이렇게 보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약간 저를 되게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꼽게 봤다. 네, 네. 제가 정신과 의사라고도 보자마자. 하고 또 막 네. 교회 집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셨는지 네네네. 저한테 막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저주요? 네. 제가 결혼을 너무 잘못했고, 그러니까 아내를 망칠 결혼을 한 거고, 굳이 그렇게 그리고 끝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네. 저희가 군의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령을 어디로 받는지에 따라서 군 생활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군 생활 1년 차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주 같은 거를 한 거죠.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 무겁게. 근데 그게 머리 안에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있어요. 결과가 나올 복제를 때까지. 답변하신 거지. 그치. 복수는 주지도 않았어요. 정말 반쯤 싸우고 거기서 나왔거든요. 기분 나쁘죠. 근데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구술했나요? 파견 가는 거를 정했어요. 해외 파견 가는 거. 해외 파견하셨다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신과 의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지원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거기는 이제 컴뱃이 있으니까 네. 전쟁 PTSD가 그치. 그 군인분들한테 있어서 외과 의사 한 명이랑 정신과 의사 한 명을 뽑겠다고. 네. 근데 어차피 저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어차피 고생할 거. 그러면은 내가 아직 안 선택해서 가겠다. 나왔잖아요. 차라리 내가 선택해서 고생을 하겠다 하고 자원을 했죠.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그 위에 분이 너 이거 진짜 갈 거냐고. 너 근데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가는 걸로 다 확정이 났는데 네.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요청을 바꿨어요. 정신과 의사를 가정의학과 의사로 바꿔달라고. 오. 네.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나요? 아니요. 아,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네. 점이라는 거든 샤머니즘이든 네. 뭐든 간에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계해야 될 거는 저주예요. 맞아요.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샤머니즘이든 종교든 이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 맞아요.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누군가한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맞아.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 보시는 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자, 그리고 종범님은 네. 종범님은 어쨌든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네.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취재도 그죠.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에 사실 샤머니즘 관련된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 중에 그래도 이건 정말 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건 좀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오컬트 형식이나 장르로는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정말 정통 무속을 다루고 있는 작품 중에서 취재가 엄청 잘 된 웹소설이 있어요. 웹소설 웹툰. 소설. 제목이 귀령이라는 작품인데. 귀령? 귀령. 귀령. 이거는 전 처음에 작가님이 신내림 받으신 분인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 한반도의 만신들의 얘기예요. 아. 근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만신의 다음 세대가 주인공인데 전부 다 보고 나면 그 다음 시즌은 그 윗세대 만신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한국의 무속이 자리를 잡았고 우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서 굉장히 재밌는 귀령. 적어놨어요. 네, 저도요. 예. 처음에 뭐 하신 거? 기령을 잘 가로까지. 또 웹툰 매니아시니까 그러니까요. 또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제 그냥 근황과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아주 살짝만 얘기해봤는데도 사실 이 주제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모르는 사람도 없고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다 귀는 열려 있거든요. 왜 유독 특히 요즘에 이렇게 샤머니즘이 흥할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속인 자체가 정말 많이 늘었대요. 네. 핫하죠. 뭐 사실 어떤 영역이 핫하다, 안 핫하다에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투자자는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서 비상장애, 아직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인데 요 사주나 점술 이런 무속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아, 또- 기업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잘 되고 있어요. 이러기 어려운데 성장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어떤 무속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런 그런 것 거? 뭘 해주는 회사들이에요? 무속인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 플랫폼 같은 회사들도 있고 또는 그냥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막 구슬을 해야 된다, 뭐 사주를 봐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뭔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찾아가고 아름아름 아름아름 찾아가고 찾아가는, 소개받고 네. 또 뭐 쪽지로 건네받고 여기 맞아요. 찾아가봐 이런 네. 건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다 온라인 네. 시대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요즘에는 이제 AI까지 도입돼서 아, 그쵸. 결론적으로는 사주나 점이나 무속을 접하기가 쉬워졌죠. 네, 빠르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흐름을 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이 이미 돈을 쏘고 있습니다. 그럼 무속인이나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네. 막 투자 설명회 뛰고 막 그러나요? 뭐 그지? 그분들이 직접 뛰는 경우보다는 아, 이제 그렇구나. 이 시장을 발견하고 이걸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매니저들. 근데 저는 곧 무속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경영적으로 네. 뭐 뛰어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아 생각하고 근데 확실히 요즘 알고리즘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맞아요. 무속 쪽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라이브 할 때 보면 복제를 막 도네이션으로 넣어요. 네. 어. 이런 식으로 또 경제가 돌아가는구나를 봤어요. 실시간 방송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 네. 도네이션 창에다가 자기 생년을 이렇게 하면 후원금 높게 쏴준 분 중심으로 사주를 봐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핫한 시장이구나라는 거 알았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이런 흐름은 엔터테인먼트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완전히 엔터테인먼트화가 되면서 사실 예전에는 뭐 굿을 한다, 무속인이다 하면 뭔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이미지가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실 너무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많은 컨텐츠,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고 편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네. 사실은 컨텐츠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욕망 베이스의 컨텐츠가 있고 두려움 베이스의 컨텐츠가 있어요. 이 샤머니즘에 기반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두려움 기반이에요. 뭐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을 비니까 욕망 베이스라고도 오해하지만 사실 그 기복신앙에서 비는 대부분의 복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없애달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샤먼들은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쪽에 상담사, 왜 불안 같은 게 맞아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패러다임이 약간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쪽에서 말씀하셨던 엔터테인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과거에는 확실하게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아픈데 그죠, 혹은 그죠.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혹은 정신병을 고치는 목적으로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그랬다고 절박함으로 갔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불안 관련된 거죠. 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어떻게 해소하고 싶다에 대한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약간 재미 삼아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데이트 하러도 가기도 하고 그냥 궁금해서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더 커져버린 거겠죠. 재미삼아란 말을 되게 네. 할 수 있는 게 오컬트 용어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음지에 있던 것들이 점점 양지로 남아서 이게 컨텐츠가 되고 이걸 소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뭐랄까 반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예시로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뭐가 있냐면 윗세대는 사주를 보러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이들 결혼할 때. 맞아요. 그죠, 근데 그죠. 그때 만약 가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결혼을 반대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 이제 집도 두려움 있어요. 베이스라는 뜻이죠. 네. 근데 그 아랫세대인 우리들은 연인들이 사주를 보러 가거나 타로를 보러 가서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주는 데까지 찾아가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놀기 위해 한 거야. 이게 우리 재밌어야 되니까 우리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대가 다 바뀌면서 그 어떤 샤머니즘에 대한 인식이랑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증거인 거죠. 확실히 연령층이 좀 적으실수록 확신을 갖고 오세요. 내가 맞지. 아 근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아까 따라야죠. 예를 들어주신 네. 게 궁합이잖아요. 네. 안 맞아요? 네. 자기는 맞아. 그러면은 왜 안 맞아요? 이렇게 막 우회해요. 질문을. 아들을 계속 뚫으려고 그래. 그럼 저는 중심을 가죠. 안 돼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저주 말씀하셨잖아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쿠셔너를 써서 어리신 분들한테는 얘기하려고 저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연령대마다 가지고 오는 특징이 고민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20대는 네. 그 말씀하신 불확실성?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로나 미래는 뭐, 예측 불가능하고 요즘 미디어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디어고 굉장히 비교할 대상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뭔가를 나한테 맞는 걸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완벽주의에 찌들어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불확실성인 영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에서 찾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패성을 또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꼭 하는 거 보면은 그 나이 때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실패는 해야 돼. 맞아요. 그게 실패를 단단해지죠. 해야 성공을 하지. 그게 지구적인 현상이긴 해요. 어느 나라나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실패의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실패의 비용이 사실 올라간 게 아닌데 느끼기에. 양극화가 심해져서
실패의 비용이 올라갔다고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내가 뭐 실패했으면 다시 해야겠다. 근데 요즘 내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집에 와서 인스타를 켜보면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실패한 게 너무 아프게 와요. 그래서 맞아요. 실패의 대가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긴 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한국, 일본, 중국, 뭐 유럽, 영국 다 똑같이 있어요. 미국.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같이 일본처럼 긴 역사의 무속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미국은 무속이 없거든요. 네. 미국은 무속이 조상님을 찾아가면 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무속이 없어요. 네. 그러네. 그래서 미국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속이나 이런 게 없는 쪽에선 네. 극우나 극좌나 극단화된 어떤 커뮤니티 이쪽으로 빠져요. 혹은 약으로 빠지거나. 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원인인데 다르게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무속에 대한 샤머니즘에 대한 이제 젊은 층의 어떤 소구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다행스러운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과 관련된 부분이 커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맹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정신과에 이제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면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강제 퇴원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굿하러 간다고. 맞아. 얘는 굿으로 나와야 되는 애라고 하고는 데려가고 난 다음에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맞아요.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맹신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나 참고용.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아니니까 그나마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이 샤머니즘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 효과? 그러면서 나의 불안을 좀 낮출 수 있는 이쪽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죠. 두려움의 측면 네.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게 불안함 때문에 신점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신과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근데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휴먼 터치예요.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든 혹은 상담센터를 갔든 혹은 이제 샤머니즘을 갔든 그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걸 토로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샤머니즘과 정신과의 영역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 네. 어쨌든 정신과는 질환을 보는 곳이잖아요. 병원이잖아요. 어떠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환청이 들리고 뭐 망상이 있고 뭐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인관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병을 보지 않아요. 치료하지 않아요. 네. 대인관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안 돼야 돼요?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싶은데 편의점에 가고 싶은데 마트에 가고 싶은데 낯선 사람들 같이 있는 게 싫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네. 근데 약간 이게 좀 바뀐 게요. 예전 같으면은 이 경우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쿠팡으로 다 집으로 배송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과거의 영역들이 그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 정신과 질환은 그 전이 자체가 달라져요, 조금씩. 과거에는 병으로 봤던 영역을 병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동성애죠. 동성애 과거에는 병으로 봤다가 지금은 전혀 병으로 보지 않거든요. 예. 저희도 왔는데 막 자기 귀신 보고 자기 신병이라고 다 어디 갔는데 막 신 받으라 그랬다고 제가 봤는데 정신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정신과를 많이 다녀봐서 약 웬만해서는 아는데 이거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같고 공황장애 같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상담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긴 어디 건물에 어디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신엄마보다 선생님이 필요하다. 협업하실래요? 괜찮다. 좋죠. 공식 협업기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무속인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게 저한테 저한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그건 진료잖아요. 아니요, 협업이라고. 근데 진료를 오셔서 물어보죠.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거 정신병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신병 같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야 정말 신세계다 신세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그런 무속 샤머니즘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 사이에 명확히 다른 분야지만 어떤 그 공통점으로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심리학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어떤 그 내적 논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비슷한 점이 징크스거든요. 그러니까 징크스는 휴먼 터치는 없지만 내가 이걸 하면 불안이 내려가고 잘 될 거라는 내적 논리가 이미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건 과학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일종의 규칙을 부여하기 위한 내적 논리를 만들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건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영역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쪽이나 이쪽은. 그리고 어떤 무속인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함으로 자기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명 의식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음. 그런 휴먼 터치를 한다는 공통점이 확실히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샤머니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K 컨텐츠에 그 구석구석마다 이 샤머니즘의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무속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예전에 좀 안 좋았단 말씀하셨지만 뭐 캐리언 덕분에 요즘은 어린애들한테 굿하는 장면을 보여줘도 저 컨트릭스 언니들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아,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사실은 그 문화의 힘을 더하게 되는 순간, 컨텐츠의 힘을 더하게 되는 순간 얻게 되는 효과가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유럽 어디를 가도 일본도를 딱 보면 누구나 카타나라는 걸 알아요. 아, 근데 유럽 어디를 가서 한국의 원조 아이돌 미소년 그룹 화랑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알고 모르고가 상식으로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암암리에 받게 되는 부대 효과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본의 고유의 오컬트 소재, 무속이라 할 수 있는 신토 같은 것들 그게 도리만 나와도 바로 알아요. 일본이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사당이 보이면 태국이야? 미얀마야? 아니면 한국이야?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것도 비용이고요. 드라마에서 어떤 설정을 보여주는 것도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북유럽의 신들 이름을 아는 한국인 극소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딘, 토르, 로킨 다 알잖아요. 아,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이 컨텐츠 힘 덕분에 그런 어떤 원형이 인지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캐디언 덕분에 많은 게 해결됐고 실제로 이런 한국의 어떤 샤머니즘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구나라는 게 컨텐츠 속에 담겨서 여기저기 퍼지게 되면 컨텐츠 외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너무나 금전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큰 비용을 저희가 아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샤머니즘이 산업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미 다 약간 이미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너무 라고 잘하고 있는 산업이고 네, 사실 받아들이시는 것 핵심은 같아요. 이게 왜 산업이 되냐의 정말 핵심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기꺼이 사람들이 지불할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 예, 예. 어마어마한 게 이제 그 무속을 기반으로 하는 사주의 시장 규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시장 규모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뭐 굿을 본다거나 사주를 본다고 했을 때 얼마를 지불하느냐를 다 합친 걸 보통 시장 규모라고 해요.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시장 규모요? 일단, 한국에-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한 몇 조를 될 것 같아요. 네. 1.4조 정도 되는데 1조 넘는구나. 네, 1조가 넘어요. 1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와우. 사실 이거는 놀라면 안 된다는 게 아시겠지만 현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그러네요. 1.4조 중에 그래서 이제 1조 4천억은 정말 아. 최저의 최저치일 뿐인 거고 잡힌 것만 아, 봐도 그러네, 맞네요. 맞네. 실제 시장 규모는 수조 단위가 맞을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우리는 사실 종교인들을 모든 종교를 볼 때 이제 비과세, 그죠? 아 맞네요. 개인 사업자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서요? 서비스업 사업자로 분류된다고. 서비스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거 프로 그거 부가가치세만 면세예요. 약간 너무 TMI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네네네.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영역이 있고 네. 거기서의 면세고요. 네, 맞아요. 네, 아, 네. 소득이요? 내가 네네네. 돈을 버는 소득의 영역에 대해서는 거기는 과세. 네, 그쵸. 저 종합소득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부가가치세는 왜 안 내는 거예요? 서비스업인데? 그 이제 면세의 항목들이 열거가 네. 되어 있어요. 네. 네, 뭐 그 중에 농어, 하나의 모살 뭐 이런 거. 맞아요.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 뭐라고 종교인이라고 아마 종교인으로. 아 종교인으로 네. 되어 있다는 거죠? 아 네. 그 출판업자랑 똑같아요. 부가세 면세. 출판업자, 맞아요. 작가 부가세 이쪽에. 면세인 게 출판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의료업도 그것까지가 그렇고요. 있어요. 그 어쨌든 현금 거래가 많은 어떻게 보면 음지의 비즈니스 영역이 예전이었는데 점점 이게 양질로 올라오면서 이제 소득에 대한 것도 조금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좀 투명해지고. 네, 투명해지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성장하는 되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뭐 이제 샤머니즘을 해서 신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요즘 뭐 신점 말고도 타로, 사주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이 그죠. 어플 깐 맞아요. 친구들이 요즘은 거기 쪽에 성장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뭐 점신이라는 회사가 있고 맞아요. 예, 플랫폼이 있거든요. 아. 월간 활성 사용자 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근데 뭐냐 쉽게 말하면 한 달 동안 이 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아. 근데 거의 100만 명이에요. 어허. 한 달에 100만 명이요? 한 달에 한 100만 명 아유, 정도의 그렇겠네요. 소비자들이 와서 어쨌든 찾아보고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깊어지다 보면 더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렇죠. 더
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뭐 100만 명인데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1년에 20% 30%씩 계속 성장 중인 상황이고요. 오. 점심 말고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20, 30%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플랫폼에는 막 뭐 만신 랭크 막 이렇게 랭킹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뭐 랭킹도 있고 그게 플랫폼마다 그 도유하고 있는 약간 매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이제 재밌는 거는 과금 체계도 네. 저희가 보통 사주 보러 가면 뭐 얼마다, 뭐 복채 복채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한 사이트는 그 시간으로 시간. 이제 집계를 해요. 상담 30초당 1,000원.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상담하는 시간에 카운팅되는 이야. 그런 과금 체계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생기면은 사람들이 일단 어쨌든 랭킹이 매겨지니까 네네, 이쪽 그렇죠. 용역도 빈익빈 부익부가 확 생길 수 있는 거 경쟁이 아니에요? 뭐 오히려? 시장이 커진다는 건 결국 경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무속인 분들도 광고비를 본인이 지불해서라도 그렇더라고요. 바이럴 맡기고 무속인 분들 유튜브 채널도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이제 인기가 많아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이 집이 요즘 용하대. 최근에 신내림 받아서 여기가 좋대. 막 이런 식의 입소문이나 이런 걸로 갔다면 이제는 뭐 찾아보고는 이제 가게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전 진짜 용하신 분들은 정말 조용히 네. 은둔숙의 고수처럼 네. 내가 진짜 안 돼. 근데 거기는 뭐 어디에 있고 그 시간 아니면 지금 뭐 1년째 줄이 다 서 있고 뭐 이런 집 있잖아요. 뭐 재벌 맞아, 총수가 맞아. 왔다 네. 갔대더라. 뭐 정치인 누가 꼭 와서 본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검증을 할 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저는 이런 선순환으로 약간 뭐랄까 별점이에요, 별점. 별점. 리뷰. 네. 약간 좀 걸러줄 리뷰. 수 있는 필터링이 좀 그럼요. 되는 그런 네, 효과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진짜 중에 진짜만 남는 그런 것도 수도 기대할 있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거든요.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 맞아요. 무슨 경력을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사사를 받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리뷰거든요. 리뷰죠. 이분 진짜 기가 막히신다. 동자씨는 정말 친절하시다. 정말 뭐 친절하시다부터 시작해서 그 리뷰 내가 원래 예전에는 그냥 나 아는 사람한테 한 명한테만 들었던 정보를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의 정보를 내가 취합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그죠. 아마도 저는 예상컨대 이 산업이 계속 커지다 보면 가짜 리뷰도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사실 바이럴 이미 광고처럼.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고 네, 네. 그냥 그게 이제 결국은 산업이 커진다라는 증거거든요. 그쵸. 네.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라는 데에서 이런 플랫폼들이나 어플 같은 것들이 정보도 되고 기회도 되고 유통 경로가 되다 보니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거죠. 뭔가 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자, 저희가 열띠게 토론하고 있는 이 샤머니즘 그리고 사주. 근데 저희가 또 21세기 AI와 함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AI가 나타나면서 사실 뭐 사주라고 하면 빅데이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럼 AI가 요거 좀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미래 샤머니즘은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 대척점에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다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처음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제 주변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빅데이터와 비슷한 거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AI가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AI로 챗GPT로 혹시 네네. 사주 물어본 적 있죠. 아 진짜요? 그냥 이제 어. 재미삼아. 그쵸. 예. 지금 그래도 용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주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있죠. 그럼 비교해 봤을 때 네. 얘기하는 게 흐름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세요?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가 뭐 동일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AI의 무서운 점은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는 지금이 최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계속 네, 발전할 AI의 거니까. 수준은 지금이 최악인 거고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다만 저는 이제 AI가 이쪽 산업에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전혀 별개의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요? 예. 아무리 AI가 사주를 잘 봐주고 뭐 어떤 신앙적인 뭔가를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뭐 휴먼 불안, 터치. 그 휴먼 터치가 없는 영역들 때문에 한계가 명확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예. AI가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만 이제 말도 해요. 음. 그럼 솔직히 이거를 지금은 구분할 수 있겠죠. 약간의 좀 미묘한 그쵸, 그런 그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발전한다면 네. 영화 하워 같은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저도 당연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휴먼 터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착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AI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휴먼 터치를 제일 대체해줄 가능성으로 봐요. 무슨 뜻이냐면 AI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망 중에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외로움에 의한 고립의 문제와 고독사를 줄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하고 납득이 되고 말이 되는 대화 상대가 없어서 고립되고 고독사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 아들님 새끼 좀 낳아놨더니 전화도 안 하는데 챗GPT 완전히 효자. 그치. 말해주면 막 기분 다 맞아요. 맞춰줘. 맞아요. 언제든지 네. 대답해줘. 답 맞아요. 진짜 빠르고. 근데 아들의 맞아요. 말투로.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사실 답답해가지고 전 보러 갔던 마음을 이걸로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휴먼 터치의 빈 부분을 AI가 메꿔줄 가능성을 저 되게 높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AI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뺏기지 않을 직업이 성직자랑 상담사였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지금 다 깨졌죠. 맞아요, 다 깨졌죠. 두 개 다 깨졌어요. 네, 왜냐하면 휴먼 터치가 가능하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상대방의 반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약의 부작용을 물어본다고 치는 거죠. 챗GPT에게 A라는 약이 이거 먹어도 되는 약이야?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 말투 안에 나 이거 약 불안해 라는 게 반영돼 있잖아요. 네네. 그걸 챗GPT가 인식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막 알려주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라도 나 이 약 어때? 라고 하면 이거 약간 긍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약에 대한 질문을 물어본 건데 챗GPT가 내가 원하는 답변 쪽으로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휴먼 터치가 되려면 또 필요한 한 가지가 네. 캐릭터성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캐릭터형 생성 AI랑 네. 대화를 나누던 중학생이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 데너리스라는 그 여성 캐릭터를 빙의시킨 AI랑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는 식으로 유도되면서 자살을 했어요. 저희 캐릭터 진짜요? 찾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미국.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몰랐어. 휴먼 터치가 한 사람의 캐릭터를 입어서 AI가 이야기를 했을 땐 이건 휴먼 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보다는 이제 오은현 선생님이 유명하시니까 오은현 선생님의 말투와 행동과 제스처와 오은현 선생님의 육아 방식에 대한 거를 학습시킨 캐릭터형 AI가 우리 아이를 상담해줘. 그리고 실제 화면 봤을 때도 마치 오은현 선생님이랑 무슨 화상 회의를 하듯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휴먼 터치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본인의 캐릭터를 입힌 AI가 VR을 꼈을 때 무당이 구슬해준다면 동생이랑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누나 나중에 멀티버스로 굿하고 그럴 수 화상으로 있죠. 굿하고 버추얼 공연하고. 맞아요. 버추얼 무당. 그런 얘기 장난삼아 했는데 실제로 가능할 수 있죠. 진짜 가능하지 네.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님은? 저희는 뭐 되게 보수적이고 그렇죠.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 원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어렵지 약간 않을까 싶어요. 모시는 신에게 컨펌 받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안 되나? 근데 이것도 산업이라 네. 누군가가 이쪽으로 쫙 끌려가서 커다란 걸 잃어버리면 대중이 결국 이쪽으로 끌려갈 거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실 수밖에 없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정신적 공감이 한편으로는 너무 무조건적이지 않나? 좋은 얘기만 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주고 제 정신과 상담이 전문의로 보셨을 때 이 무조건적인 공감을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좋아요. 아니 무조건적인 공감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는 일단은 받아주는 거예요. 컨테이닝.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일정 부분은 지지해주는 거.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예, 이걸로 상담이 된다 그러면은 뭐 AI가 쉽게 하겠죠. 이미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상담에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적절한 좌절이에요. 안전한 조절. 네, 안전한 좌절. 즉 상담을 받는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아 하는 현실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직면시켜서 보여주는 거. 컨테이닝이 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내적 강성이 생겼다는 거를 인지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기술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보여주면 무너지죠. 상처받고. 근데 이게 AI가 가능할 거냐 아니냐에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 AI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황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저는 이미 가능하다고 봐요. 안전한 좌절도 AI가 가능할 것이다.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돌려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어려운 지점이 너한테도 조금은 있어라는 걸 돌려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전공생들을 가르칠 때 이 예술계 쪽에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피드백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만들 만화, 이 작품, 음악 이런 게 별로일 것이 무서워서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건강한 좌절을 줘서 지금 네가 네 맘에 들 결과물을 만들 리가 없어. 일단 내봐야 돼라는 게 저희 그 예술 교육의 되게 핵심이에요. 근데 수많은 만화가지만서 웹툰작가지만생이 챗 GPT에게 물어보면 이 말을 똑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건강한 좌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AI가 할 수 있다고 좀 보는 편이죠. 예. 선생님 그렇게 하면 선생님 해주신 말씀 약간 조금 정리해 보면 이게 너무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신과 상담의는 이제 전문의는 이제 설 자리가 조금씩 AI 없어질 거라고 봐요. 특히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이 약물 처방과 관련된 부분도 근데 가능할 거예요, AI가. 근데 다만 이게 법적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예, 문제가 예. 있는 게 지금 변호사업도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얘기하죠. 위험하죠. 맞아요. 하지만 판사는 남아 있을 게 최종 확인은 사람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 책임의 예. 문제 때문에. 약물 처방과 관련된 부분도 어찌됐건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상담이랑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런 약을 처방하겠습니다라고 AI가 우리한테 알려주면 의사가 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처방하세요.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건 지식인 영역에서 미래 사회가 맞아요. 어떻게 갈지에 있어서 이 지식인이 그나마 서바이벌을 하려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인지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연반인이 선생님의- 되시겠다고. 아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의 목적을 뚜렷했군요. 네. 5년 선생님의 캐릭터를 입힌 AI 선생님이 상담을 할 수 있듯이 이광민이라는 캐릭터가 입혀져 있는 AI가 상담을 하게끔 하면 그건 결국에는 산업화 됐을 때 서바이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종교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문 쓰실 때 AI 이용하세요. 예, 예전에 정말 존경받았던 목사님 같은 분들 혹은 스님 같은 분들이 그 캐릭터로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듣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 네. 들으면서 이렇게 사주만 이렇게 데이터잖아요. 사주는. 근데 신점은 예를 들어서 뭐 묘에 탈이 났다. 네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이유를 또 찝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는. 예를 들어 그냥 상상해본다고 하면 네. 점을 AI가 이제 뭐 사주랑 같이 기반해서 보라고 하고 저는 종교 행위만 그쵸. 하는 거지. 초벌을 맡기고 그 다음 이제 받으시는 거죠. 좁아요. 발발하네요. 그렇게 진짜. 나중에 될 수도 있지. 저는 상상이에요, 상상. 예, 예. 근데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이 AI한테도 이렇게 입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도 사실은 가상의 어떤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의 그 무언가잖아요. 신내림을 꼭 서버에다가 꼭 사람한테만 내린다는. 아, 정말 좋겠다, 그럼. 근데 AI 로봇인데 생명체가 아닌데 왜 들어오실까요? 수현 씨의 캐릭터를 입혀놓은 캐릭터형 생성형 AI에 신이 이렇게 입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와 진짜 대수대명처럼. 급진적이다. 와, 너무 괜찮다. 레디컬하네요. 로봇인데 신들렸어요. 너무 괜찮다. 신들린 로봇이야. 이거 SF 각인데요? 진짜. 샤머니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SF 소설 중에는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그대로 오마주를 해서 한 명의 AI가 이제 깨달아버리는 내용의 SF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인류의 역사의 끝에서 AI에 의해 새로운 종교가 나오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런 순서대로 가면 우리에 대해 계속 학습을 하고 결국 AGI가 돼서 자아를 갖게 되면 그 인공지능이 마음 공부를 하고 수양을 했을 때 과연 성직자로서의 깨달음을 못 얻을 거라는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자,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는데 샤머니즘에 대한 인식이 좀 전복될까? 많이 바뀔까? 사실 저희는 많이 바뀌었다고 전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샤머니즘에 대한 대부분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좀 안 좋은 샤머니즘 쪽에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반사기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피해 입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통제 자체가 이 샤머니즘 안에서 좀 돼서 배제가 된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사실 그걸 통제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네, 샤머니즘 영역은. 좀 안타까운 게 똑같거든요. 이 무속인도 이제 사람인지라 돈을 밝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진실성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너무 안 좋게 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하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실제로 제가 세본 적이 있어요. 그 대중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컨텐츠, 네. 드라마, 만화 이런 데서 어떤 특정한 직업군은 보통 좋은 쪽으로 그려지나 나쁜 쪽으로 그려지나를 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취미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만화가 보통 어떻게 그려질까 막 세봐요. 근데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괴팍하게, 이상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긴 많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반대로 무속인으로 나온 캐릭터인데 되게 괜찮고 의롭고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컨텐츠가 적지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막 영업을 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게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묘 같은 것도 긍정적인 쪽에 속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오징어 맞아요. 게임은 좀 안 좋은 쪽이고요. 파묘는 좋은 쪽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귀령이나 미래의 골동품 가게 이건 좋은 쪽이고 약간 영화나 영상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무속인은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좀 경계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어찌됐건 컨텐츠로 소비되는 거는 결국에는 언젠간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인기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소비되면 소비될수록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을 보는 행위 자체가 더 늘어날 것인가에 있어가지고는 이렇죠. 예전보다 센 점을 보는 건 줄었을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 국 같은 점? 거죠. 네. 국 같은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샤머니즘은 그 빈도가 줄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떨어졌거든요. 네. 건강이라는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줄기는 했어요. 예측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점은 줄겠지만 예, 어느 정도 그냥 엔터테인 혹은 나의 삶에서 양념처럼 가져갈 수 있는 점은 계속 가겠죠. 그 영역은. 일상화라는 거죠. 네. 일상화. 좀 더 라이트해지면서 일상에 더 자잘하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샤머니즘이 자리 잡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어쨌든 고등 종교가 강한 나라는 샤머니즘이 약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세대에서 점을 많이 보는 이유는 샤머니즘이 좀 인기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시기 때 고등 종교가 상당히 죽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 종교의 힘이 약해진 틈 사이에서 지금 샤머니즘이 올라온 건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고등 종교는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은 샤머니즘의 영역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확실히 거대 종교 혹은 제도권 종교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일반 인식만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흐름이.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그런 거대 종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게 거대 종교들만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기술과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의 데이터 기반을 얘기할수록 전 샤머니즘은 더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믿어 안 믿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발전할수록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AI가 이제 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고 남아 있는 건 저는 샤머니즘, 믿음의 영역인 딱 그렇게만 남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두 가지 현상,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원죄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장치가 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게 본능이잖아요. 식욕, 성욕, 그다음 권력욕,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사회 소셜 욕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인식을 좀 갖고 있지만 어떻게 드러낼 거냐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본능 바로 다음에 나온 가장 오래된 것 밈이 예술하고 샤머니즘이에요. 제가 보기에 원시 종교. 일말의 부정적인 느낌, 일말의 두려움, 일말의 어떤 불쾌감이라는 요소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더 세분화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개발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욕이라는 것도 그 자체는 터부시 되어 있지만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야, 소비할 거야를 계속 문명화해서 만들거든요. 식욕도 마찬가지죠. 그냥 개걸스러운 식탐은 안 좋게 보지만 어떻게 세분화해서 문명 속에서 식욕을 해결할 거냐로 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아예 없는 큰 업계는 없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있잖아. 예수님도 100만 안티, 1000만 안티가 있다고. 네. 아 네, 맞아요. 네. 종교도 하물며 그러한데. 하물며 그런데. 네. 점을 벗는 행위. 앞으로도 점을 보실 의향이 있는지 우선 규현님의 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람 어떻게 앞으로의 변치 산업이 않으신지. 좀 되지 않을까. 보실 서울숲 또 의향이 가실 거예요? 또 나무. 한번 또 안으로 한번 또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미 저는 선을 넘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샤머니즘이 어쨌든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더 뭔가 깊어질 것 같아요. 가랑비 젓듯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점점 친숙해지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샤머니즘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면서 좀 현명하게 함께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근데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게 본업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중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 있죠. 저도 어떤 손님은 계속 주기적으로 부적은 뭐 최대가 1년에 한 번이고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뭐 2개월에 한 번 언니 부적 좀 다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차라리 기도를 해줄게 언니가 그랬거든요. 너무 의지하는 거죠. 아, 너무 의지하진 말아라. 그 정도 자기 확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집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 맹신하면 쾌락주의 아닐까. 그렇죠. 그 도파민 중독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샤머니즘도 종교잖아요. 종교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샤머니즘을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기에 뭐 믿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들이 다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나를 위한 방향이라 그러면 그게 샤머니즘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 샤머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은 결국 지금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긍정 에너지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나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해결할까요를 또 물어보고 또 결국 나올 때는 내가 뭘 의지해야 할지 의지할 것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진다면 그럼 결과들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현명하게 샤머니즘을 우리 삶에 녹이는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명예 샤머니즘. 어쨌든 3월 8일. 모두가 그 날짜를 기억을 오늘도 접점 없는 네 분과 함께 접점 있는 샤머니즘 얘기 실컷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또 MVT라고 Most Valuable Talker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 더 열심히요? 네, MVT를 뽑아 보겠습니다. 뽑히면 저 명예전당에 사진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네. 우와.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오늘의 MVT 우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어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건데요, 저? 네. 저 사실 어제 또 생일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까지. 우와. 또. 아니, 사실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조금은 줄이고 있었어요. 예, 너무 이렇게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라 그럴까 빨려 나가는 것 같기만 해가지고요. 쌓아 넣는 건 없이. 근데 오늘 딱 연락 주셨을 때 이건 무조건 나가고 싶더라고요. 예. 같이 오시는 멤버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주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요. 근데 와서는 제가 몰랐던 샤머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더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상까지 받으니까 더 좋고요. 어쨌든 MVT 이광민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역대급 활약 펼쳐주신 나머지 게스트분들 오늘 좀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굉장히 초반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막 잘 받아주시고 해서 많은 지식도 얻게 되고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일단 촬영이 너무 재밌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일단 협업해 주실 거여서 제가 아, 당연히. 마지막 그 야, 비즈니스. 제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비즈니스 작가님을 드려야 될까? 설계사님을 드려야 될까? 그래도 협업이 최고지.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야. 협약서 하나 명확한 쓰시죠. 이유가 있어요. 저도 뭐 사실 이제 제가 보통 유튜브를 찍으면 이제 항상 하던 얘기들, 하던 기업들 이렇게 하다가 이런 류의 토크는 정말 처음이어서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나를 여기 보였어요. 부른 이유가 뭐 이게 맞나? 네. 뭐 네. 어쨌든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시각들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되게 다양한 채널에 놀러 가고 있는데 늘 느끼는 게 좋은 대화 상대를 찾기가 진짜 쉽지 않다. 좋은 시간 보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지난번 머니그래피 왔을 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오랜만에 알찬 대화, 충실한 대화 상대와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킹 헤즈는 이종범 작가님, 무속인 함수연님, 이광민 선생님, 그리고 김기현 회계사님까지 샤머니즘 이야기로 꽉 채워봤습니다. 저기 보고 인사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다들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안녕! 한번 더 할까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